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 얼굴을 보고 같이 했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신 한 15분 동안 제가 어떻게 연구생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보니까 연구에 관한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 소개를 제가 15분 동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랑 학력을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과학자가 되려고 과학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공계랑은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뭐 진지하게 뭐 예고를 준비한 건 오래되진 않지만, 예고를 생각을 하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언뜻 가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뭐 중간에 꿈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과학계나 아니면 이게 진로가 틀어지게 된 거는 중학교 때 이제 예고를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부러지게 돼요. 농구를 하다가 그 농구를 이제 학교 체육 시간에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부러져서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시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워와가지고, 그럼 나는 외고를 가야겠다. 이제 외국어 쪽으로, 영어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인문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화학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이과 쪽은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이과 문과를 좀 극명하게 처음부터 좀 많이 나누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때. 그래서 나는 이과가 아닌 것 같다. 화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는 제가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마음을 접고 나는 그 변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어렴풋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든가 이런 인문계 쪽으로 진출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바뀌게 되죠.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인권 변호사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렴풋이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저는 이제 아예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턴을 그 로펌에서 잠깐 아는 변호사님과 연결돼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나 그냥 가서 이제 보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인권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환경학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다. 그럼 환경학을 아예 그냥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는 막판에 그래서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다시 대학을. 그래서 이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원래 이제 예체능 쪽에 있다가 이공계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나는 완전 문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공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UT 오스틴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질학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환경학과가 이제 잘 성립된 학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질학과를 하면서 지구과학을 좀 처음으로 깊게 공부를 해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지구과학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잠깐 배웠던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 과정이 지질학 잠깐 배우는 게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의 기억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등산도 하고 가서 직접 뭐 현장에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막 격한 운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걸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텍사스 가서 대학을 가니까 지질학과 자체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너무나도 다들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세고 여학생들이 너무 약간 장군감 같은 여학생들이 많아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고 그런 공부를 많이 재밌게 했었어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인권이라든가 사회학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질학 중에서도 저는 이제 수자원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바로 하기보다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University of Delaware라는 곳에 갔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되게 작은 곳이라 제일 유명한 그 동문 선배님은 아니지만 델라웨어 나오신 분이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델라웨어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쭉 가면은 미국 본부의 진짜 작은 곳이에요. 그래서 뉴욕 밑에 필라델피아 밑에 지금 동영상이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이 작은 곳에서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닷가에 루이스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가 은퇴하신 분들이 사는 굉장히 작은 해안가 도시여서 인구는 한 2,700명 정도고 평균 연령은 63세 정도 될 정도로 거의 동떨어진 곳에서 제가 대학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다와 지하수의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닷가에서 제가 현장 학습을 많이 하면서 뭐 이런 실험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바다에서 어떻게 수자원, 그러니까 지하수와 이 바다의 그뭐 타이더 사이클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을 하시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뭐 흰색 랩코트를 입고 이런 과학자라던가 아니면 뭐 코딩만 한다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 쉬운데 과학을 하면 사실 손에 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서 현장 학습도 하고 뭐 실험실 들어와서 이런 실험 도구도 돌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많은 박사님들이 코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거에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코딩 같은 것도 배워서 모델링도 하고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과 컴퓨터의 모델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과 이런 좀 약간 넓어진다 그러죠. 시야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과학을 하면서 이제 학회도 많이 다니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과학자로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조금 다른데 어떤 일들을 하루에 하는가, 어떤 일들을 하냐 그러면 물론 코딩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런 학회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을 하다 보니까 또 바닷가에 있는 자원이나 수자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쿠버 다이빙도 제가 배워가지고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자기기를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좀 그냥 제가 논문 그림을 빼기엔 좀 그래서 그냥 이런 그림을 뺐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를 캡처해야 될 때 그림도 언능언능 잘 그려야 되는 약간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서 조금 공사 그 판처럼 좀 크게 그 샘플을 채취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그런 것에 참여를 해볼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학자라는 게 아니면 연구자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만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가지 조금씩 잘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예체능 쪽에 좀 강하다 아니면 나는 글 쓰는 걸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천재적인 물리학자 이렇게만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면 나사를 생각하시면은 웬만해서 우주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나사의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난 이제 통계 자료겠는데 2009년에서 2016년 동안 나사 쪽으로 그러니까 지구 과학 쪽으로 들어가는 연구비가 41% 정도 증가를 한 것처럼 지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구에서 지구를 보는 것보다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게 조금 더 다른 어떤 vantage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지구 과학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질학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JPL 오기 전에 우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지구의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지층의 사진인데 지금 화성을 보시면은 비슷한 이런 지구 과학적인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화성 랜딩이 있었는데 그때도 크레이터에다가 이제 랜딩을 했잖아요. 지금 뒤에 그 백그라운드 있죠. 근데 그때 물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그런 표면의 흔적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구에서 그런 걸 알면 다른 행성을 공부할 때도 그런 것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JPL이나 나사에서 굉장히 이제 지구 과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과학이나 우주 산업 쪽으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제프 베이소스가 우주 여행을 다녀왔죠. 한 100km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연구 말고도 이게 개인적인 이제 사업적, 공적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사적인 회사들도 굉장히 우주 연구를 많이 이제 푸시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우주 관련 직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2000년에서 2019년에 얼만큼 그런 우주 사업에 투자가 들어갔느냐 한번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지금 여긴 달러인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보면은 벤처 캐피털 쪽에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이제 이런 사적인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런 많이 푸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과학자거나 뭐 우주인이나 이런 거만 생각 안 하셔도 다른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분은 이런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복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에요. 디자인한 이런 우주복 디자이너도 있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아무래도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밤이 어두워지면은 졸리고 약간 이런 생체 리듬이 있는데, 우주인들은 그런 생체 리듬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그 우주 정거장에서 이런 불빛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생체 리듬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불빛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디자이너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종이 있으니까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그 질문 중에는 연구 질문이 몇 개 있어서 그걸 이제 짧게 3, 4분? 너무 짧은데 빨리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건 아까도 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레이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하수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면 지하수가 거의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인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수, 예를 들면은 뭐 호수라던가 강이 이렇게 부족한 곳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그런 지표수가 막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와서 없다, 뭐 강물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이 되는데, 그걸 이전에는 우물을 다 파가지고 막 공부를 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지하수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웠는데, 이 그레이스라는 미션으로 저희가 이제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라는 이 쌍둥이 위성이 돌아가면서 같이 측정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하냐면요, 이 F equals ma가 이제 뉴턴의 법칙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force equals ma인데, force는 힘이고, 그다음에 mass, 그다음에 acceleration이 있잖아요. acceleration 이제 가속도인데, 이 두 쌍둥이 위성이 뭘 하냐면 둘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가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붙어 있는데,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차 운전하실 때 GPS 같은데 핸드폰에서 이제 알잖아요. 아, 속도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측정하는 어셀러레이터가 달려 있는데, 얘네들은 당기는 중력의 힘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성이 이렇게 두 개를 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매스가 많죠. 매스가 많다는 것은 이제 무게가 많다는 건데, 그럼 중력의 힘이 세지겠죠. 그럼 중력에 당기는 힘이 세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라지면 이제 뒤에 것이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푸시 앤 풀 하면서 중력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사실 이 산들이 빠르게 변하지 않잖아요. 몇 억 년 걸려서 이제 변하는데, 이런 지층 같은 곳을 날 때는 밑에 있는 지하수의 양이 그 중력을 이제 디터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하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그레이스 미션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보시면은 빨간색이죠. 그만큼 지하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는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라는 그 지하수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1년에 거의 21에서 42조의 수익이 나오는 엄청난 농작물 그 프로덕션 사이트예요.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렇게 쓰다 보면 문제가 땅이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지층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봇대인데, 1925년에는 땅 지표면이 여기다가 지금 77년이 되니까 이 바닥 여기 완전히 가라앉았죠.
지금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빠르게는 뭐 1년에 2, 30cm 정도 가라앉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미션, 뭐 센티널이라는 미션을 통해서 가라앉은 것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데이터를 이어서 이런 그 센트럴 밸리 이쪽에 이런 지층을 가진, 이런 지형적 특성을 가진,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아까 그 그레이스 미션이라든가 센티널 미션에서 나온 데이터로 어떻게 두 연관성을 공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하수를 얼만큼 썼을 때 얼만큼 가라앉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연관성을 공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조금 벅찰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질문은 더 받기로 하고, 제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웹사이트에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끝나고 질문 있거나 진로 계획 같은 거 하시고 싶은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